그 사이에 2,500을 한번 깰까? 연말까지 3,000을 돌파할까? 저는 3,000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대표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시장 분석을 사실 못할 시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걸 이번에 겪었는 건데 시장 분석 뭐 사실은 너무 힘든 거겠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뭐 참고할 만한 뭐 지표라든가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또 매일 아침에 신문 보는 영상 찍으시던데 그런 것도 좀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 시장과 신문 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시장 분석 그래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다들 시장 분석 어렵다고 하고 그럼 박전무는 지금 시장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죠? 과거에 뭐 코로나 때 맞췄던 거 뭐 3천 간다 이런 거 이제 더 얘기하지 말고 그죠? 2년 전 얘기니까요. 네, 그거 얘기하면 좀 식상하니까. 지금부터 저는 1년 앞으로 시장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썸네일. 자, 이번 시장의 조정이 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시장의 조정은 약간 이제 주가는 비싸지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3,150 이상에서는 3,300 갔었잖아요. 작년 6월 25일 날 이제 3,300 갔다가 너무 비싸니까 밀려 내려온 거죠. 그런데 1월 달에 있었던 나스닥의 조정은 작년 10월 달부터 약간 조짐이 좀 있었던 게 자동차 판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다 체크를 하는데 자동차 판매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판매가 꺾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가 있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차질 때문에 차량 반도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수요가 없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공급이 안 돼서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판매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10월, 11월, 12월, 1월 계속 이어지니까 이러면 벌써 지금 AI 그 인공지능이 그 미국 뉴욕에서도 벌써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헤지펀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운용에 그런 알고리즘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장 분석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런 어떤 시장의 상승의 변화, 하락의 변화를 먼저 좀 캐치하고 싶은데 시장은 미국은 소비가 70%고 그죠? 그러면 소비가 둔화되는 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가 있는데 뭐야 자동차 판매가 꺾이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유소비재 또는 경기소비재라고 하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돈 좀 벌었으니까 내가 뭐 좀 살까? 집에 가면서 오늘 치킨 사갈까? 그거는 이제 치킨 사가는 거는 15,000원인데 이번에 우리 차 한 대 받고 보면 어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몇천 나가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신문 봅시다 하면서 신문 보니까 이제 신차 판매 평균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네. 와. 차 한 대 사는데 4천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 소나타가 국민차가 아닌 거잖아요? 소나타도 이제 4천 넘죠. 아, 그래요? 그 정도 풀옵션 하면 4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깡통차 잘 안 사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풀옵션까지 다 하니까. 뭐 정확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4천만 원이 들어가요. 핸드폰 100만 원, 150만 원. 핸드폰 100만 원, 150만 원도 약간 이거 이번에 바꿔도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를 그래서 이 경기가 둔화되느냐, 경기가 살아나느냐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자동차거든요. 그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1년에 얼마 팔리냐면 3,500조 정도 팔려요. 엄청난 시장인 거죠. 그 한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팔리거든요. 1억 대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4천만 원 한번 해보세요. 4천만 원 곱하기 9천만 대 하면 4936 그래가지고 그 정도 3,600조 나오는 거죠. 이런 시장인데 마이너스. 뭐야 이번 달도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AI가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다. 자동차 판매로 나중에 재무제표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하려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니까 이거 소비가 꺾이고 전 세계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이거는 팔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도 압력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장이 확 빠졌다라고
그렇게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빠지는 이유가 그렇다면 올 연말 자동차 판매가 마이너스 나기 시작했던 10월 달, 그러면 올 10월, 11월, 12월, 내년 1, 2, 3, 뭐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나올까요? 반도체 판매가 좀 높아질 거라 생각하시니까 아까 장을 좋다고 말씀하셨겠죠. 네. 제가 정말 저는 지금은 차가 없어요. 회사 차 타고 다니는데 다 차 사고 싶죠. 남자들은 다 차 욕심 많잖아요. 차 욕심 있습니다. 네. 특히 돈 많으신 분들은 슈퍼카 욕심. 예. 저도 막 보면 차를 막 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돈 아까워서 잘 못 사는데 제네시스 GB80 너무 이쁜 거예요. 볼 때마다 옆에 차 있으면 네. 계속 이래 쳐다봐요. 네. 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네. 그게 한 8천만 원 하더라고요. 6,200 정도가 깡통이고 네. 풀옵션 다음에 한 8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축구하는 저희 팀에 그 현대차에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지금 신청하면 10개월. 10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1년 걸린다라는 얘기도 들어서 네. 진짠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10개월인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자동차 판매가 둔화된 게 소비가 위축이 돼서 자동차가 안 팔린 거였으면 네. 제가 전화해서 혹시 GB80 살 수 있습니까? 하면 어우, 예, 그거 뭐 다음 달에 됩니다. 그죠? 네.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을 거니까. 어우, 다음 달에 됩니다. 했겠죠. 그 1년 정도 걸렸는데 한 10개월 정도로 한번 땡겨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개월 뒤에 지금 막 신청했던 사람들 물량이 이제 제대로 쏟아지는 게 하반기부터 쏟아질 건데 아니 그때도 차량용 반도체가 그러니까 지금 핵심 공급망이 이제 풀려야지 된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자동차가 1년에 9천만 대 팔리다가 1억 2천만 대, 3천만 대 팔려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거슬러 가보면 텍사스 한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작년에. 그걸로 시작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봉쇄에다가 뭐 등등 합쳐져서, 그러면 과연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연말 돼도 이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 네. 경제의 논리로 따져보면, 네. 쇼티지가 되면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이런 회사들이 옛날에는 디램,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램 있잖아요. 네. 디램 만들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뭐 치킨 게임 하다가 차량용 반도체로 르네상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옮겨갔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저렇게 쏟아지면 뭐 우리나라 회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는 연말 되면 해소가 되고 그동안 차를 못 샀던 사람들이 사면서 저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일 때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올 연말에 우리 김 작가 TV에 와서 그때 얘기한 대로 되는지 네네. 그런 상상력을 해보면 올 연말 내년 초 또 내년 초를 생각해 보면요. 네. 내년 초에는 전쟁이 올해는 있었잖아요. 네. 그 전쟁 때문에 유럽의 어떤 소비라든지 그런 게 확 위축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2월 달이 장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데이터가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많이 비관적이시지만 주식은 당장 다음 달을 맞추려고 하면서 들어가면 어려운데 1년을 내가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한 얼마 벌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내년 3월 말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이면 보통 보면 이제 S&P 500이 1년에 한 9에서 11% 정도 버는데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20% 오르긴 했지만 그 20% 이상 수익을 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또 빠져 있고 그리고 연말 되면 그런 자동차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거는 좋아지고 그리고 보세요. 그동안의 악재였던 코로나 지금 거의 다 이제 그렇죠. 없어지죠. 마스터스 타이거 우즈가 이번에 출전한 데서 네. 갤러리들이 엄청 몰려 있더라고요. 아직 정식 시합도 안 했는데 연습 라운딩을 도는데 옆에 제가 봤어요.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나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코로나 그동안의 가장 큰 악재였던 코로나 없어지고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전히 영향을 주지만 연말 되면 없어질 이슈예요. 공급망 차질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요맘때도 지금 계속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네, 계속 지금처럼 싸우고 있으면 러시아가 지금 하루에 한 2조씩 날아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파산하는 거죠. 그러면 1년 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악재들이 거의 다 해소된다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대로 저는 2005 연말 기준으로 그 사이에 2,500을 한번 깰까 연말까지 3,000을 돌파할까 저는 3,000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요즘 많은 분들이 좀 불안했었는데 이제 대표님의 의견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하면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신문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를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데도 박전무가 뭐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뭐 기억을 잘하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참고서 밑줄 그으면서 주제와 소재, 작가의 의도 이런 거 그런 거 공부하지 말고 신문 사설 읽고 신문에 칼럼 좋은 칼럼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국어 공부에 훨씬 많이 그게 진정한 국어 공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과서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 아니고 교과서에 집중했었으면 훨씬 더 성적은 잘 받았을 건데 그때부터 제가 신문을 제가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다 보니까 부산일보를 밑줄 그어가면서 매일매일 봤었죠. 그게 지나고 보니까 국어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투자하는데도 제가 그런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저는 차트 뒤에 이제 막 사람이 좀 보여요. 그리고 와, 왜 이런 오버슈팅과 왜 이런 패닉 셀링이 나오고 지금의 이런 변동성에 이 기업에 지금 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막 움직이는지 막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한 15살 때부터 신문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5년 넘게 봤네요. 그게 이제 쌓여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주식 잘하려면 인문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실 전쟁을 딱 보면 옛날 이제 나폴레옹이 181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러시아 정복하러 갔다가 작살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거의 뭐 그 시절에 50만 대군 끌고 갔다가 겨우 5만 살아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또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그때 또 공교롭게도 히틀러가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던 게 1812년 6월 22일인가 그래요. 하필이면 그날 또 러시아를 공격했어요. 결과는 또 똑같았죠. 같은 달에. 그것도 같은 달에 했고 그래서 이번 전쟁을 보면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그 지역도 러시아의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러시아가 저렇게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버티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을 했을 때 메가드 장군이 그랬어요. 히틀러가 역사 공부를 안 한 것 같다고. 역사 공부를 안 했든지 아니면 그걸 무시했든지. 그런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했던 날짜랑 똑같은 날짜를 택한 걸 보면 역사 공부는 한 거죠. 근데 오만했던 거죠. 다른 결과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나폴레옹은 프랑스는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이번에 푸틴도 똑같은 거죠. 나는 성공한다라고 생각했다가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버티는 거죠. 항복안 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작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신문을 읽으면서 이런 잡다한 지식들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투자 공부 많이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뭘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테마 공부하잖아요. 지금의 테마주는 뭔가 뭐 메타버스 막 올라가면 또 메타버스 공부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장에 뭐 이렇게 막 바람 부는 거 쫓아가면서 공부하면 항상 좀 늦거든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 워런 버핏이 매일매일 신문을 정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신문을 보는 습관을 좀 길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경제신문 좀 폼나게 경영학과 다니니까 경제신문 있어 보이죠. 따분해서 못 읽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느낌을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문을 보세요. 신문 꼭 한번 챙겨보세요 해도 읽기가 쉽지 않으시겠구나. 특히 경제기사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어차피 신문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신문 보니까 제가 어차피 보는 시간에 보면서 이제 막 이제 좀 읽어드리는 거죠. 네. 대표님이 보시는 그 신문 영상 제가 영상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자, 왜 제가 이런 멘트를 던지냐면 그 다음 질문이 좀 민망하게도 아까 이제 테마 얘기하셔서 그 다음 제 질문이 이제 어쨌든 이제 대표님은 장이 이제 어쨌든 상승장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시는 건데 이제 그 다음 질문 뻔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묻고 싶은 거는. 네. 그래서 그럼 어느 야, 어떤 테마가 네. 어떤 좀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것인지 저희가 매일 그 대표님의 그 공부 영상을 보면서 신문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동안에 간간히 이제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 예, 그런 힌트를 조금씩 이제 드렸었는데 네.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지키는 게 중요했으니까 시장이 과열돼 있고 과열이 있으면 반드시 쿨다운 시키는 네. 그런 국면이 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오로지 계속 성장주 그렇게 가면 위험하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제가 이제 약간 그 고배당 주식을 얘기를 네, 그러면서 이제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 중에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다 아시더라고요. 뭐였나요? KTNG라고. 그 주식은 지금도 오늘 보니까 한 81,200원 이러더라고요. 네. 보통 제가 뭐 82,000원 전후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분은 KTNG 마이너스 2% 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니 배당이 6% 나왔는데 좀 위에서 사셔서도 배당은 한 4.8%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4,800원 배당 이번에 얼마 배당이 나왔는지 제가 못 봤었는데 4,800원이 배당 나왔으면 82,000원 81,200원 더하기 4,800원 하면 그럼 지금 86,000원인 거죠. 지켜진 거죠. 플러스다. 예. 그러면 재작년에서 작년 초까지 번 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지키는 전략에서 이제 공격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뭘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작년 이제 연말부터 올해 시장은 경기 소비재 예, 경기 소비재 장인데 왜냐면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3.6%까지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왜 미국이 그렇게 페드랑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려고 했냐면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니까 전부 다 실업자인데 누가 소비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업률은 이미 지금 3.6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이 경기 소비재 장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사는지.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애플 주가가 되게 강했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에너지가 강했던 거 빼고 애플 주가는 왜 저렇게 강했을까? 워런 버핏은 왜 애플 주식을 40% 이상 담고 있을까? 보면 제가 보니까 워런 버핏은 페이스북은 안 사고 테슬라도 아직 안 샀는데 그렇죠. 애플은 왜 저렇게 들고 가지? 그리고 과거에는 코카콜라를 그렇게 사더니 네. 애플은 왜 저렇게 들고 갈까? 보니까 제가 그 워런 버핏의 스타일을 감히 이제 규명을 해보면 이 사람은 필수 소비재인데 네. 물가가 상승을 해도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필수 소비재를 사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코카콜라 얼마 전에 가격 인상했잖아요. 그 가격 인상했다고 코카콜라의 매출이 줄까요? 안 줄겠죠. 그리고 애플 가격 인상했어요. 네네. 예전에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90만 원대였는데 지금 뭐 150만 원 해도 더 강해지고 있죠. 애플 쓰시는 분 계속 애플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 가격을 전가시켜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필수 소비재 성격. 필수 소비재 뭔가 고객 충성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필수 소비재 하면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죠. 뭐 농심, 라면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뭐 통신 등등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 자유소비재 속에서도 필수 소비재 같은 성격이 있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이폰을 거의 비슷하게 카피해가지고 샤오미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안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강력한 고객 충성도, 이게 필수 소비재와 같은 성격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 워런 버핏이 이제 경기 예측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어차피 쓰니까. 그렇죠. 네, 경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져서 내년에
올해 이제 전화기 바꾸려고 했던 사람도 네. 경기가 2년, 3년 내내 침체는 안 오잖아요. 네. 올해는 안 사도 내년에는 또 살 거니까 이연될 뿐이지 쓴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나? 있나요? 아니,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나는 저 제품은 반드시 쓴다. 갤럭시가 그 정도의 충성도가 있지는 않고. 그렇죠. 현대차랑 기아차가 차를 잘 만드시면 또 그 정도의 충성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품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방탄소년단? 네. 블랙핑크? 그런 거는 작년 하반기에 오미크론이 또 창궐했을 때도 네. LA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이었나요? 네네. 그거 뭐 완판되고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 그렇게 잘 되면 나도 만들어 볼까? 라고 중국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하겠죠. 네. 그래서 샤오미에서도 애플 카피해서도 만들고 삼성전자 폴드 부품도 거의 똑같이 해서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아이돌 그룹을 중국 아이돌 그룹 기억나는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중국이 카피할 수 없는 네.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카피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 네. 네, 그런 주식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소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전쟁에 쏠려 있던 눈이 네. 다시 이제 또 소비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에 거래되고 있었으면 지금 이제 꽉 찼잖아요. 썰렁할 때 사서 꽉 찼을 때 이제 주식 팔면 되듯이 지금은 썰렁한데 뭐가 이렇게 앞으로 꽉 찰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여전히 이제 올해 하반기도 경기 소비재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답은 최근에도 하이브라든지 네. JYP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보여줬듯이 네.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소비자가 뭘 선택할 건지는 네. 저는 모르죠. 네, 저는 차도 안 사는데.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하이브라든가 JYP라든가 SM이나 이런 데는 사실 주가 지금 지수가 떨어진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지 않았나? 오르지 않았나, 오히려?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사시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이걸 사야 되나. 지금은 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업종이라든지 생각 안 하는 기업에서 사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제품 중에 그런 세계적인 그런 프리미엄급 제품을 만들고 있으면서 중국이 카피할 수 없고 네. 그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뭔가 이런 측면에서 변화와 생존에서도 제가 네. 현대차 얘기도 써놨지만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조금 길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졌을 때는 네.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수가 아까 1,500만 대에서 1,800만 대 정도 된다 했잖아요. 네. 그때 900만 대 정도로 확 떨어졌었어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다 박살이 났으니까. 네. 그게 이연 소비로 이어지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네. 7공중 장세부터 차화정 장세, 마지막에 전차 장세까지 네. 자동차가 계속 주도주였거든요. 그런데 2012년 하반기에 원엔 환율이 확 떨어져요. 네. 1,500원 하던 원엔 환율이 이제 확 빠지고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 있죠. 현대차 그룹의 네. 미래가치 변화에 결정적인 이제 그게 삼성동 땅을 3조짜리를 그때 엄청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돌아보면 굉장히 잘한 거였지 않나요? 잘했나요? 삼성도 사고 근데 땅 가치는 엄청 올랐잖아요. 어떻게 가치, 판단하나요? 예, 이제는 이제 네.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때 이제 3조짜리 땅을 이제 10조 5천억에 샀고 맞아요.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는 거 다 합치면 네. 12조. 맞아요. 그때는 진짜 잘못했다. 왜 굳이 이렇게 그렇죠? 했냐? 그러면 12조에 네. 3% 이자를 계산해 보자고요. 12조에 3%면 이게 얼마냐면요. 12조에 10%면 1조 2천억이잖아요. 네. 1%면 1,200억이에요. 네. 3,600억.
365일인데 3,600억이니까 네. 하루 이자가 10억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이자만 그 나가는 돈이 12달이니까 그죠? 300억씩 한 달에 이자가 나갔던 거죠. 네. 그런 돈이 나가니까 그러고 나서 땅 그때 사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아직 지금 이제 짓고 있잖아요. 네, 네. 그동안에 뭐 이 부분을 만약에 네. 전기차 전기차 쪽에 그 돈을 막 때려 부어서 뭐 했다면 자율주행에 쏟아 부었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주가가 28만 원 같던 주가가 6만 원대까지 빠지거든요. 2019년 정도까지. 그런데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흑자 내면서 주가가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기업이 그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이 장악하듯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거 이제 테슬라가 헤게모니지면서 빵 치고 나와가지고 네. 근데 또 우리 중국 기업들이 또 빠르게 쫓아오면서 네. 중국 시장은 그래도 중국 기업이 1등이 돼야지 하면서 막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가 원래는 중국 시장에서도 잘했는데 네. 중국에서 점유율이 확 빠지죠. 그렇죠. 그런 기업 가치 변화 속에서 네. 박살이 났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최근에 작년 초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애플카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얘기가 그렇죠. 나오면서 네. 또 확 올랐어요. 네. 그 10년 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했었죠. 그런데 애플카 하는 거 맞나요? 아니었던 건가요? 지나친 기대였죠. 지나친 기대였었고 네. 그 애플에서 애플카를 생산할 기업들을 도요타도 찾아가 보고 막 이런 와중에 오 왔었어 이 루머가 퍼져가지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거품이 만들어졌었던 거죠. 네. 그러고 지금 질질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도 우리 투자가분들이 많이 사셨더라고요. 많이 사셨는데 그러면 현대차의 기업 가치 변화는 지금 앞으로 네. 올해 연말 내년까지 경기 소비재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현대기아차 그룹이. 네. 네. 보통 우리가 주식을 설명할 때 PQC라고 들어보셨죠? 네. 프라이스 곱하기 Q, 판매량. 프라이스 곱하기 판매량인데 비용 마이너스 C 해가지고 코스트가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PQC로 이제 주가를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조금 전에 제가 신차 가격이 4천만 원 됐잖아요. 왜 4천만 원이나 됐지? 현대차, 기아차의 최근에 평균 판매 단가 ASP를 보면 네. 쭉 올라왔어요. 현대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 제네시스 브랜드가 약간 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 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네. 프리미엄이 잘 팔려요.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면 네. 아유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들어 놨는데 잘 팔려요. 그리고 전기차, 기아에서 만든 전기차도 잘 팔려요.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차도 잘 팔리고 어느 정도 잘 팔리냐면 유럽에서 3등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3월 판매 동향도 보면 현대 기아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5등이에요. 5등인데 미국 혹시 그래도 가보셨죠? 한번 가봤습니다. 예. 어느 동네 가보셨어요? 저는 서부. LA랑 네. 시애틀이랑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죠? 네. 그래 가보면 여전히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일단은 미국 차예요. 네네. 예, 뭐 쉐비 뭐 해가지고 뭐죠? 맞아요. 있고 포드 여러 가지 모델들. 미국의 빅3 포드, GM, 스텔란티스 그렇게 다 있는데 1등이 도요타예요. 도요타가 51만 대 뭐 이렇게 생산하면서 1등이 됐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미국의 빅3는 미국의 애국심, 그 다음에 미국의 경찰차, 뭐 전부 다 이제 미국 차만 쓰니까 요 미국 3기업이고 5등이 현대차가 5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6등이 누구냐면 혼다예요. 옛날에 아마 미국 가서 보시면 혼다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혼다가 저도 이제 유학을 97년부터 99년 했을 때 혼다의 위상은 혼다가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 혼다 시빅 이런 것들이 네네네. 압도적인 차였어요. 거기다가 프리미엄급의 혼다 아코드. 현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데 혼다랑 작년에 26,000대 정도 차이를 격차를 벌리면서 5등이 됐는데 최근 판매 동향 1분기에서 3분기 보면 더 벌어지고 있어요. 혼다 전기차 뭐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뭐 나오나요?
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일본 차들이 네. 도요타는 그 하이브리드 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순수 전기차에서 조금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네. 현대 기아차가 3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도 네.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일단 ASP가 높아졌어요. 전기차 모델, 그다음에 SUV 모델, 그다음에 현대의 제네시스 브랜드 네. 등등 해가지고 ASP는 높아졌는데 Q가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5등 한대 했잖아요. 네. 이 5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과거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2009년, 10년, 11년도에 차화정 장세 해가지고 그때 네. 잘 나갈 때는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4%에서 미국 점유율이 네. 8.9%까지 갔어요. 네. 4에서 곱하기 2하면 8인데 8.9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현대 기아차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현대 기아차가 한 얼마일까요? 지금 그때보다는 높겠죠? 높으니까 말씀하신 거겠죠? 예, 지금 9.9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10% 넘어요. 네. 그 정도면 Q도 늘어나고 ASP도 늘어났잖아요. 네. Q 늘어나고 ASP 늘어났는데 네. 주가는 안 좋죠. 안 좋게 빠졌죠. 왜요? 왜냐하면 작년 초에 애플카 생산에 대한 거품. 기대감. 예, 그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면 네. 그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속 이제 물타기 하다가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버려요. 그 매물대가 이제 형성이 된 상황에서 최근에 원엔 환율이 지금 1,000원이 깨졌잖아요. 네. 원엔 환율이 아까 2009년, 10년, 11년도에는 1,500원까지 갔을 때 했잖아요. 그 지금 98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아니 원엔 환율이 여기서 900원, 800원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참고로 2007년도에 네.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2007년도에 77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면 어떡하지? 삼성전자는 반도체, 네. 그 다음에 핸드폰, 일본 핸드폰 우리 주변에 안 보이죠?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뭐 경쟁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엔화가 약세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일본에서 여전히 소재 부품 많이 수입한댔잖아요. 근데 원엔 환율이 엔화가 약세가 되면 네. 수입하는 입장에서 유리하잖아요. 근데 글로벌하게 나가서 경쟁하는 제품 보면 그 자동차가 여전히 이제 도요타, 혼다 이런 식으로 현대차하고는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는 네. 도요타와 혼다를 불러등 앞서면서 현대차가 지금 잘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 삼성동에 땅 사고 하면서 네. 했던 그런 부분하고는 좀 반대로 지금은 오히려 기업 가치는 증가하고 있는데 네. PQC 측면에서도 네.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올 하반기에 자동차 뭐 반도체 부분이 해소가 되고 하면 연말에 현대 기아차도 하반기에는 뭐 좀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봐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기아차 이쪽 편을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그 주식의 네. 살아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기 전에 네. 밸류에이션을 꼭 해봐야 된다고. 네, 네. 현대 기아차가 지금 싼가 비싼가. 네네. 지금은 싸요. 얼마 전에 작년에 하이닉스가 10만 원 깨졌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 물려가지고 네. 많이 했을 때 그때 이제 하이투자 송명섭 연구원이 나와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거는 난 잘 모르겠는데 PBR 0.9에서 하면 항상 먹었다. 그 PBR 0.9가 9만 원이거든요. 하이닉스 10만 원이면 이제 PBR 1배로 보면 되는데 네. 그 역시나 9만 500원까지 갔다가 13만 원까지 바로 리바운드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은 싼 영역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정말로 공급망이 해결되고 차량용 반도체가 해결되면서 네.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네. 근데 그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인내만 있으면 된다 생각합니다.